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인의 부상 정도가 일단 심각한 햄스트링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움직이는 세 개의 근육 그룹인 햄스트링 근육 중 하나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 과부하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엉덩이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근육 그룹으로 다리를 뒤로 똑바로 펴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근육들 중 하나가 신체 활동 중에 한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축구 선수들에게는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일단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4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꽤나 심각한 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근육 활동을 삼가하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PSG 소식에 정통하며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RTL 스포르트 등에 기고하는 압델라흐 불마 기자는 22일 자신의 SNS에 이강인의 상태에 대해 투어 기간 1년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속하기 위해서라며 이강인이 투어에서 뛰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급에서 부상 기간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강인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장기간 결장해야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라 자칫 고질적인 부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경기 후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에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아시아 투어에 문제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교체 아웃 지시를 받고 혼자서 걸어갔고 일본 투어 시에도 밝은 모습과 절뚝이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내릴 때에도 본인의 캐리어를 직접 들고 내리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햄스트링이 아닐 수 있다. 경미한 근육 통증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4일 PSG 선수단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 첫 훈련을 실시했지만 이강인은 훈련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프랑스 매체들도 PSG가 이강인의 부상에 대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했다면 구단 클럽하우스에 남았을 것이라며 이강인의 부상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인기가 일본에서도 화제인데요. 프랑스 매체의 VIPSG는 23일 이강인은 PSG의 새로운 스타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VIPSG는 이강인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가 PSG 비행기에서 내리자 많은 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일본에서 이강인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PSG는 일본에 있고 그들의 스타는 더 이상 네이마르가 아니다. 파리에 남아있는 음바페도 아니다. 이강인은 그들에게서 스타를 인계받아 공항에서 현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며 이강인이 네이마르, 음바페의 뒤를 이어 PSG의 새로운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코어는 이강인은 하프타임 직전에 부상을 입었다. PSG 코치진은 이강인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 아직 부상 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뛰어난 선수인 이강인이 몇 주 동안 경기장을 떠나게 된다면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PSG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이강인의 부상이 길어진다면 PSG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밝은 표정과 훈련 불참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시아 투어 전북전, 그리고 다음 달 프리시즌 막바지 일정과 시즌 개막전 등의 정상 출격이 가능한지 이강인과 PSG 팬들이 숨죽여 지켜보게 됐습니다. 한편 경기 시작 채 2분도 안 돼 이강인의 플레이에 많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엘리케 감독까지 매료되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자리에 일어나 이강인의 플레이를 가까이 다가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단 44분 뛰었으나 이강인의 이름 석자를 완전히 각인시켰습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이강인이었다고 입을 모았고 객관적으로 오른쪽에서 하키미와 너무 좋은 궁합과 간결한 플레이와 번뜩이는 모습까지 완벽한 주전으로 도약할 것이 의심치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도 많은 축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강인 반대쪽에서 뛰고 있던 왼쪽의 가르비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왼쪽은 아직 리저브 팀 수준이었고 오른쪽의 이강인과 하키미가 주전 라인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이강인의 맹활약에 프랑스 현지 매체들과 축구 팬들은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했으나 예상보다도 더 좋은 플레이와 적응 속도 등을 보여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국내 축구 팬도 이강인이 잘하기는 하지만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곳에서 주전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중 가장 빛나는 플레이를 했었고 이번에 영입된 아센시오보다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프랑스 2부 리그 우승팀인 르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8대2였고 후반에 2골이 났으나 전반에 더욱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이강인이 쟁쟁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틈에서 프리시즌 첫 경기에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프리시즌 경기이긴 하나 팀의 분위기를 위해 첫 경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른쪽 라인을 하키미와 이강인을 출전시키며 누가 봐도 오른쪽은 1군 선수들로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측 윙포워드 선발로 경기에 나선 이강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듯이 인버티드 윙이나 오른쪽에 위치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침투하여 공을 뿌려줬고 오른쪽의 빈 공간은 우측 풀백인 하키미가 감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하키미이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이강인을 중앙으로 들어오게 하며 수비수들을 가운데로 모으고 오른쪽 빈 공간을 하키미의 지원으로 다채롭게 풀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략까지 할 수 있는 이강인이기 때문에 전술적 활용도까지도 이강인이 가장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폴스나인 역할을 맡았던 아센시오의 몸이 더욱 무거워 보였고 플레이가 번뜩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시작 채 2분도 되지 않아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상대가 패스를 하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공을 끊어낸 뒤에서 압박하는 상대를 왼발 터치로 공을 180도로 틀어놓으며 상대 수비를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이 순간의 장면이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엘리케 감독이 바로 앞에 있었고 이 장면 이후로 바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변해 이강인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선수들을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왼발 터치로 상대를 완전히 벗겨내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하고 이강인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축구팬들도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신입생이자 어린 이강인 선수의 대담함과 몸놀림이 놀랍다. 상대가 압박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고 심지어 너무 탈 압박을 잘하고 볼 간수를 잘해 신뢰가 간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댓글 중에는 루이스 엘리케는 감독 경력 16년 만에 메시 이후로 정말 물건을 만났다고 생각할 듯하다 라는 댓글이 큰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이후 전반 3분경 수비지역까지 내려와 동료의 패스를 받고 상대팀 왼쪽 풀백 요리스를 벗겨내버리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또다시 이강인의 엄청난 탈압박 능력을 바로 앞에서 또다시 목격하고 맙니다. 이러한 장면이 흔한 장면이었을까요? 이강인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탈압박하거나 드리블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와 팬들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호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내 팬들도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의 모습을 엘리케 감독뿐 아니라 벤치에 있었던 음바페 등 다른 선수들도 봤을 텐데 이강인의 실력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그 이후로도 동료의 패스를 받아 발 뒤꿈치로 정확하게 90도로 공을 꺾어놓고 전진 드리블을 이어가는 간결한 동작을 보여 많은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 이후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볼 경합 중 마르세유 턴으로 상대 수비 3명을 벗기고 안전하게 공을 소유한 후 다가오는 2명의 상대 수비수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여 동료에게 패스를 하는 등 정말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반 거의 끝나갈 때쯤 이강인이 공을 몰고 중앙으로 침투하다가 아센시오에게 연결하며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센시오가 원터치로 바로 내줬으면 완전한 노마크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여기서 아센시오가 공을 받고 돌아서는 동작으로 이어가는 바람에 이강인에게 패스를 줄 다음 동작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센시오는 무리한 슛으로 찬스를 날리고 마는데요. 많은 축구팬들은 이강인에게 연결되었으면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